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런던 중심가의 한 여행사 창구에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던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전혀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 윌슨님, 서울행 티켓이 확인되었습니다. 여행사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나라에 가야겠다고요. 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공부했고 성악과 지휘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모차르트를 들어도 쇼팽을 연주해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무대 낯선 언어. 그런데 단 한 소절의 노래가 제 심장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그것은 트로지라는 장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음악은 서양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나라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진짜 감정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여행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배낭 하나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는 꼭 챙기세요. 한국은 음악이 살아 숨쉬는 나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 짐 속에는 옷도 있었고 책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동을 향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진짜 음악을 만나기 위해 런던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멈추지 않는 움직임.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음악,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팝이나 힙합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K-팝이라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밤 저는 작은 노트북으로 한국의 음악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화면에 뜨는 이름들은 생소했지만 그들의 음악은 분명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더 깊은 것, 더 오래된 것을 찾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이드북에서 추천하는 명소들을 방문하는 대신 그저 도시를 배회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낯선 역에서 내렸습니다. 종로 3가역이었습니다. 출구로 향하던 중 코너를 돌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의 작은 스피커 하나를 옆에 두고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채운 것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음색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고슬픈 선율,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리듬. 노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인가요? 제 서툰 한국어로 물었을 때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트롯이에요. 트롯. 그 짧은 단어가 제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사였지만 그 음악이 전하는 감정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슬픔, 그리움,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한의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이 노래는 무슨 내용인가요? 노래가 끝나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인생이죠. 그냥 우리네 인생 이야기예요. 그 단순한 대답이 오히려 제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생, 그것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보편적 주제였습니다. 노인은 본인이 작곡한 노래라며 저에게 CD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몇 장의 지폐를 그의 작은 모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그 CD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트롯이라는 음악은 제가 알던 어떤 장르와도 달랐습니다. 서양의 왈츠, 폴카, 탱고의 요소가 있으면서도 동양적인 선율과 독특한 창법이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에서 트롯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음악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동한 한국의 대중음악이었습니다. 억압받는 민족의 슬픔과 희망을 담은 노래, 그것이 트롯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는 이 음악이 촌스럽다,
구식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서울의 작은 골목과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트롯 공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노래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너무나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강남역 근처에서 또 다른 트롯 가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롯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애절함이 담겨 있었고 지나가던 많은 한국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외국인이신데 트롯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한국인들도 이제야 다시 트롯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먼저 알아주시니 감사해요. 그녀의 이름은 김미라였습니다. 28살의 무명 트롯 가수로 큰 기획사의 소속이 아닌 독립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녀는 전통 트롯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트롯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음악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세대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미라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왜 트롯인가요? 다른 장르도 많은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트롯에는 한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이건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함께 담긴 감정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감정이죠. 한 그 단어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라의 공연 영상을 제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그저 이 아름다운 음악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국의 트롯이라는 음악을 들으며 왜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어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가슴은 이해하네요. Soul of Korea.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영상이 밤새 10만 뷰를 돌파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영국과 유럽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눈물이 나네. 이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뭐지? 슬프면서도 따뜻해. 더 많은 트롯 음악을 공유해줘. 저는 그날 바로 미라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갑자기 수천 명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다시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이미 씨, 어쩌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라의 눈에는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트롯이 외국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트롯 공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트롯 가수부터 노년의 베테랑 가수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영상들은 SNS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2주 만에 제 팔로워는 100만을 넘었고 Soul of Korea 해시태그는 트렌딩 토픽이 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면서도 트롯 노래를 따라 부르는 Crying Trot Challenge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사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 감정만큼은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이미, 당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미라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도 이제 50만 팔로워를 넘어섰고 여러 음반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느낀 감동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때로는 가장 순수한 의도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미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음악이 갖는 힘, 그것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트롯은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를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BBC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불고 있는 트롯 열풍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그저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롯은 단순히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역사와 감정이 응축된 문화적 표현입니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한의 감정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BBC 웹사이트에 올라갔고 다시 한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파리에 있는 친구로부터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이미, 파리 몽마르트에서 한국 트롯을 부르는 프랑스 사람들이 있어.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친구가 보내준 영상에는 정말로 몽마르트 언덕에서 트롯을 부르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발음을 서툴게 따라하면서도 놀랍도록 트롯의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그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주 후 독일 미넨에서는 10대 소녀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워 트롯을 부르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고등학교는 졸업 공연으로 트롯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성악가는 자신의 다음 공연에 트롯 곡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저는 이제 모든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롯을 세계에 알린 영국 청년, K-트롯의 시작을 연 제이미 윌슨. 그러한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이 모든 일의 시작점에 서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여행이 끝나기 이틀 전 BBC, GDF, RAI 등 유럽의 주요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K-트롯스타를 찾아라라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런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어 가사로 노래하는 유럽인들의 트롯 경연. 그것은 전례 없는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이미, 당신이 심사위원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BBC 프로듀서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처음 트롯을 들었던 그 지하철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여기서 만났던 영국인이에요. 노인은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 외국인. 요즘 당신 얼굴이 TV에 많이 나오더군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게 트롯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은 원래 그런 거예요. 국경도, 언어도 필요 없지요. 그저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유럽에 돌아가서도 저는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음악, 트롯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떠나지만 트롯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Soul of Korea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깊은 감동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 귀에는 여전히 트롯의 선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는 트롯 열풍. 그 시작은 단지 한 청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느낀 감동을 솔직하게 나누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악의 힘, 그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런던에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히스로 공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한 음대생이었던 제가 이제는 트롯, 영국 청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이미, 당신 덕분에 트롯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처음 듣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제가 한국에서 올린 트롯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SNS 계정은 이제 2천만 팔로워를 넘어서고 있었고 Soul of Korea 해시태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BBC의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트롯스타를 찾아라의 심사위원으로 공식 제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BBC 프로듀서였습니다. 제이미, 프로그램 론칭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심사위원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저 한국에서 트롯을 우연히 발견한 일반인일 뿐인데요. 그게 바로 당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이미, 당신은 진정성이 있어요. 당신이 느낀 감동이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에게 전달되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트롯을 들었을 때의 감정, 그 노인 가수와의 만남, 그리고 미라와 함께 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임브리지 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윌슨 군, 자네의 SNS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네. 트롯에 대한 자네의 열정이 인상적이야. 학과에서 한국 대중음악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해주길 바라는데 어떻겠나? 그렇게 저는 대학 강당에서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연 제목은 트롯, 한국의 영혼을 담은 음악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지만 트롯에 대해 이야기하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트롯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응축된 문화적 표현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태동한 이 음악은 억압받는 민중의 슬픔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한의 정서인데 이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함께 담긴 감정입니다.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트롯의 역사와 음악적 특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강연 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트롯과 서양의 블루스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현대 K-팝에도 트롯의 영향이 남아있나요? 한국어를 모르는 우리가 트롯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때로 언어보다 더 강력한 소통 수단입니다. 트롯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감정만큼은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영상은 대학 채널을 통해 온라인에 공유되었고 이틀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럽 각국의 대학과 문화기관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라에게서도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그녀는 제 SNS 활동 덕분에 한국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유럽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이미 씨,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제 첫 유럽 공연은 런던에서 시작할 예정이에요. 함께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 이상으로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BBC의 트롯스타를 찾아라 프로그램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방송 시청률은 BBC 역사상 오디션 프로그램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5,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그들 모두 한국어 가사로 트롯을 부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자니 1년 전 케임브리지의 작은 기숙사에서 음악 공부를 하던 제 모습이 까마득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에는 영국의 유명 음악 프로듀서와 한국에서 특별히 초청된 트롯 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리버풀 출신의 24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오늘 님과 함께라는 곡을 부르겠습니다. 그의 한국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성이 담겨 있었고 트롯 특유의 창법을 놀라울 정도로 잘 소화해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트롯을 알게 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이미 씨의 영상을 보고 처음 트롯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매일 5시간씩 트롯을 연습했습니다. 트롯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참가자들에게서 반복되었습니다. 저의 SNS 활동을 통해 트롯을 알게 되었고 그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아 직접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유튜브와 언어 앱을 통해 발음을 익히고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영국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BBC는 독일 GDF, 프랑스 TF1, 이탈리아 RAI 등 유럽 주요 방송사들과 협력하여 유로 트롯 콘테스트라는 범유럽 프로그램으로 확장시켰습니다. 12개국에서 예선이 진행되었고 각국의 우승자들이 최종 결승에서 경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저는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임즈는 저를 문화적 경계를 허문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고 가디언즈는 트롯 현상 새로운 문화 코드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라기보다는 트롯이라는 음악이 가진 힘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그 음악을 유럽에 소개한 매개체였을 뿐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수십 년간 트롯을 지켜온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그 음악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유로 트롯 콘테스트가 절정에 달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종 결승전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후원을 결정했고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생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제이미,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중심인물입니다. 서울 결승전에서는 한국 측 대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BBC 총괄 프로듀서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팬과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이미 씨, 한국인들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트롯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트롯이라는 놀라운 음악을 알게 해주셔서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호기심 많은 여행자였지만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 트롯을 접했던 그 지하철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노인 가수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지만 대신 작은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트롯의 세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영국의 음악학도 제이미 윌슨이 처음으로 트롯의 감동을 느낀 장소. 저는 그 동판을 보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노인 가수가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노인은 트롯 열풍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제는 작은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공연이 있다고 하던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날 저녁 저는 그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50명 정도의 관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는 그 노인 가수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 노래를 세계에 알려준 제이미 씨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저는 쑥스러운 마음으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노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저에게 트롯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젊은이 내 노래를 알아봐 준 당신에게 감사해요. 평생 트롯을 불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 것은 처음이에요. 그 자리에는 미라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롯 가수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트롯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제이미 씨, 결승전이 끝난 후에 저와 함께 유럽 투어를 하는 건 어떨까요? 유럽 사람들에게 직접 한국의 트롯을 들려주고 싶어요. 물론이죠. 미라 씨,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유로 트롯 콘테스트 결승전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2개국 대표 참가자들은 이미 서울에 도착하여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저는 모든 참가자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트롯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트롯과 전자음악의 퓨전을, 프랑스 대표는 샹송과 트롯의 조화를, 이탈리아 대표는 오페라 기법을 가미한 트롯을 선보이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자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음악적 소통을 이루어냈으니까요. 결승전 당일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은 6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의 전통 음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트롯의 본고장에서 그 음악을 즐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 저는 분장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우연히 들은 한국의 트롯이 이렇게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 그것은 정말로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이미 씨, 5분 후에 생방송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고 저는 심사위원석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유로 트롯 콘테스트, 서울 결승전이라는 화려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12개국 국기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유로 트롯 콘테스트 결승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C의 인사와 함께 드디어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영국 대표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님과 함께를 불렀고 관중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트롯 해석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페인 대표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플라멩코와 트롯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한국의 한과 스페인의 두엔데가 만나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2명의 공연이 모두 끝난 후 심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은 각 참가자의 실력, 한국어 발음, 트롯의 이해도,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긴장감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승자가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유로 트롯 콘테스트의 우승자는 헝가리 대표 안나 코바치입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트로피를 받았고 우승곡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녀의 사랑의 불시착은 전통 트롯과 헝가리, 민속음악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냈고 심사위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이미 씨, 트롯이 유럽에서 이토록 인기를 얻게 될 줄 예상하셨나요? 이번 대회가 한국과 유럽 사이의 문화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라 씨와 함께 유럽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롯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담은 책을 집필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롯이라는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언어가 아닌 감정으로 소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저는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트롯 클럽을 운영하거나 트롯 커버 앨범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트롯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유럽의 새로운 음악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1년 전과 같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트롯이라는 음악을 통해
저는 한국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그 감동을 세계와 나눌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축하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님, 런던의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이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처음 트롯을 알려준 노인 가수의 메시지였습니다. 젊은이, 오늘 방송 봤소. 내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소. 감사하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의 힘은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한 노인의 노래가, 한 청년의 공감이, 그리고 그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모여 이토록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라와 함께 유럽 투어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런던을 시작으로 파리, 베를린, 로마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3개월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 도시에서 현지의 트롯, 커버 아티스트들과 협연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이미 씨, 이제 트롯은 단순히 한국 음악이 아니라 세계의 음악이 되었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미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라 씨. 이건 트롯이 가진 힘이에요. 이 음악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감정, 즉 인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나오며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서울의 하늘 아래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트롯이라는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감동을 나누는 여정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투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의 첫 공연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왕실 인사들과 음악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라는 한국의 영혼이라는 주제로 2시간의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영국 관객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감상하다가 점점 노래에 빠져들어 마지막에는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에요. 문화적 대화예요. 가디언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파리, 베를린, 로마로 이어지는 투어는 연일 맺은 사태를 기록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현지의 트롯 커버 아티스트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고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 교류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브뤼셀 공연을 앞두고 저희는 뜻밖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유럽 전통음악보존협회라는 단체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국 음악에 열광해야 하는가? 유럽의 음악적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협회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유럽의 전통 음악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반면 외국 음악만 주목받는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위에 불과했지만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Save European Music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일부 극우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몇몇 도시에서는 공연 취소 압력까지 들어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움직임이 이렇게 분열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라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제이미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공연들을 취소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미라 씨,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 더 분명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음악은 결코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미디어가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인류의 공통 언어입니다. 트롯이 유럽에서 사랑받게 된 것은 이 음악이 담고 있는 보편적 감정 때문입니다. 슬픔, 그리움, 희망, 이것은 국적을 초월한 감정이지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더 풍요로워집니다. 유럽의 전통 음악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공연부터 유럽 전통 음악과 트롯의 융합을 선보이려 합니다. 이 제안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럽 전통 음악 보존 협회 역시 이 제안을 환영했고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브뤼셀 공연은 벨기에 전통 음악 연주자들과의 협연으로 재구성되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트롯의 애절한 선율과 벨기에 민속 악기의 조화는 전혀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관객들은 열광했고 시위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오히려 Music United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스톡홀름으로 이어지는 공연에서도 이 같은 협업 모델이 이어졌습니다. 각 지역의 전통 음악과 트롯의 만남은 매번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고, 이는 초국적 음악 실험으로 학계의 주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는 현대 음악의 초국적 현상 트롯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학술 세미나가 열렸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는 문화적 혼종성과 글로벌 음악 트렌드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투어 중간에 짧은 휴식 기간이 있었을 때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며칠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던 중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문화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트롯 현상의 의미였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4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롯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것이 유럽에서 인기를 얻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의 트롯 현상은 단순한 음악적 유행을 넘어 21세기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 교류가 주로 서구에서 비서구로의 일방향적 흐름이었다면, 트롯 현상은 비서구에서 서구로의 역방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해석과 융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슨 씨, 당신이 주도한 이 트롯 열풍이 결국 한국 문화의 일부를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 제국주의는 아닐까요? 큐키, 한국어를 모르는 유럽인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문화적 전유는 아닌지요?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에게도 여러 번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문화적 전유와 문화적 교류의 경계는 분명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전유는 다른 문화의 요소를 맥락과 역사에서 분리해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라면, 문화적 교류는 그 맥락과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트롯 열풍의 과정에서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며 트롯에 담긴 한흔의 개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완전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에 강연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연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자신이 한국계 영국인이라며 제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윌슨 씨,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영국으로 이민 왔어요. 오랫동안 제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었죠. 하지만 트롯이 인기를 얻으면서 처음으로 제 문화적 배경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문화의 힘은 이렇게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투어의 후반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테네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저는 미라와 제작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히 유럽의 전통 음악과 트롯을 융합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력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테네에는 많은 중동 난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전통 음악도 함께 무대에 올리는 거죠. 이 제안은 즉시 받아들여졌고 아테네 공연은 그리스 전통 음악, 한국 트롯, 그리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전통 음악이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그리스 언론은 이를 음악을 통한 인류의 승리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스탄불, 부다페스트, 프라하로 이어지는 투어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지역 커뮤니티와 이주민 그룹이 함께 참여했고, 트롯은 이제 단순한 한국 음악이 아닌 문화 간 대화의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투어가 끝을 향해 갈수록 저는 내적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트롯이 점점 상업화되고 원래의 순수한 감동이 희석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형 음반사들은 앞다투어 트롯 앨범을 내놓았고 패션 브랜드들은 트롯 스타일을 마케팅에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트롯 다이어트,
트롯 피트니스 같은 이상한 상품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현상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미라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자 그녀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제이미 씨, 모든 문화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진화하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트롯의 진정한 가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공연을 사흘 앞두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 공연을 단순한 공연이 아닌 트롯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시간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공연장은 8,000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세트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제가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밤 저희는 계획했던 화려한 공연 대신 트롯의 본질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음악이 처음 저를 감동시켰던 그 순간으로요. 조명이 모두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 남았습니다. 그 빛 아래 미라가 아무런 반주 없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던 그 노인의 노래였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감동이 담긴 노래. 관객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점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8,000명의 관객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의 공연은 원래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무대의 효과 대신 우리는 단순함과 진정성에 집중했습니다. 미라는 트롯의 역사와 각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했고 저는 처음 트롯을 접했을 때의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스카이프를 통해 그 노인 가수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제 노래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사랑받는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노인의 말에 관객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미라와 저, 그리고 현지 음악가들이 함께 새로운 버전의 트롯 곡을 선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트롯의 유럽식 해석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대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닦으며 공연장을 나섰습니다. 저희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 노인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오늘 밤 당신들은 내게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소. 음악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 이렇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르셀로나 공연 실황이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었고 Return to Essence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트롯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단순한 음악적 트렌드를 넘어 문화적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국제 언론들은 이 현상을 글로벌 음악계의 반성적 전환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상업적으로 트롯을 활용하던 기업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패션 브랜드는 진정성으로의 회귀를 테마로 한 새 컬렉션을 발표했고 대형 음반사들은 상업적 트롯 음반 대신 전통 트롯 아티스트들의 원곡을 재발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미라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라 씨, 이것이 우리가 원래 꿈꾸던 것인가요? 트롯의 세계화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미라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문화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그 자체가 변화하면서도 본질은 잃지 않는 것. 트롯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이의 것이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다시 한번 음악의 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잠시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빠르게 일어났고 저는 그것을 모두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조용한 기숙사로 돌아와 저는 트롯과 제 경험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트롯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진정한 학생으로서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트롯과의 첫 만남, 세계적인 열풍, 상업화와 본질로의 회귀까지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달리 이제 저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미라와 그녀의 매니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제이미 씨, 다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번에는 진짜 유학생으로 오셨네요. 미라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트롯 가수가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로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곳곳에서 트롯 관련 광고와 포스터가 눈에 띄었고 라디오에서도 트롯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트롯이 정말 한국에서도 부흥하고 있네요. 유럽만의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트롯이 유럽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젊은이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역수입 현상이라고 할까요? 트롯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니까 우리도 다시 그 가치를 보게 된 거죠. 그녀의 말은 문화 교류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일방향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의 짐을 풀고 저는 제일 먼저 그 노인 가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 인사동의 작은 트롯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인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 제이미, 드디어 왔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교실에는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중 절반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트롯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의 첫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말에 노인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계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었으니 이제는 트롯의 본질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주세요. 화려함이 아닌 그 진심을 말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진정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학과에서 저는 트롯의 뿌리가 되는 판소리, 민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대중음악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트롯이 단순히 일본 엔카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 재즈와 한국 전통 민요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장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트롯은 그 자체가 문화융합의 산물이었군요. 한 수업 시간에 저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롯이 다시 세계와 만나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순환일지도 모르지요. 학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직접 트롯 작곡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선생님의 지도 아래 저는 영국 민요의 선율과 트롯의 정서를 결합한 새로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두 개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곡이 완성되었을 때 미라가 처음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제이미 씨,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트롯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에요. 제가 이 곡을 불러도 될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고 미라는 그 곡을 자신의 새 앨범에 수록했습니다. 두 개의 고향은 한국과 영국 모두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이는 트롯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시작된 트롯 열풍은 점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트롯의 영감을 받은 음악이 등장했고 글로벌 트롯이라는 해시태그가 새롭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프리카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세네갈의 한 뮤지션은 자국의 전통 리듬과 트롯을 결합한 아프로 트롯을 선보였고, 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롯에 담긴 한 흥의 정서는 우리 아프리카인들의 역사적 아픔과 공명합니다. 우리도 식민 지배와 억압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트롯처럼 우리도 그 아픔을 승화시켜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면서 유네스코는 트롯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했고,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는 트롯의 문화적 가치와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트롯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인류 공통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형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트롯이 각 지역의 문화와 만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면서도 그 본질적 정서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문화적 대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윌슨 씨, 트롯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유산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세계의 유산인가요? 이 질문은 문화 소유권의 복잡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트롯의 뿌리와 역사적 맥락은 분명히 한국에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롯이 세계 각지에서 공감을 얻고 새롭게 해석되면서 그것은 이제 더 넓은 의미의 인류 문화유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재즈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음악이 된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결국 트롯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확산된 문화 표현 양식이라는 설명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한국 전역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규모 트롯 공연이 개최되었고, 전통 트롯부터 현대적 해석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이 선보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인 선생님은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그는 여전히 소박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목소리로 트롯을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인 선생님과 한강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될 줄 아셨나요? 당신의 노래가 세계적인 현상이 될 줄요. 노인은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을 담아 노래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그것이 음악의 힘이지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2년간의 여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진심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대학 생활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트롯에 관한 학술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공명 트롯의 세계화 현상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음악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몇몇 유명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트롯의 세계화 과정을 3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발견과 감동의 단계. 둘째, 해석과 융합의 단계. 셋째, 성찰과 대화의 단계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과정이 단순한 일방향적 전파가 아니라 상호작용과 피드백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트롯의 세계화는 문화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적 맥락의 존중과 진정성의 유지입니다. 논문 발표 후 미국 하버드 대학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의 공부를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트롯의 뿌리와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저는 졸업 프로젝트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선택했습니다. 트롯의 여정, 한국에서 세계로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트롯의 역사적 기원부터 현재의 세계적 현상까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처음 제가 트롯을 접했던 그 노인 가수와 지하철역에서의 만남을 재현한 장면이었습니다. 노인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카메라 앞에서 한 번 더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장면은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완성 후 세계 각국의 영화제에 출품되었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음악을 통한 문화적 소통의 가능성을 감동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제 시상식에서 저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트롯이라는 음악을 지켜온 모든 한국인들, 그리고 그 음악의 마음을 열어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트롯은 그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트롯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세계 음악 문화 강좌를 개설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객원 교수로 문화 교류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람 있는 활동은 세계 각지에서 트롯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저는 트롯을 통해 문화적 대화를 촉진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각 지역의 음악가들과 함께 트롯과 현지 음악을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교류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노인 선생님이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난 날, 전 세계의 트롯 팬들은 SNS에 Thank you Master 해시태그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장례식은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지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제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이미, 음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교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지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트롯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서울과 런던에 위치한 이 아카데미는 트롯의 전통을 보존하고 새로운 해석을 탐구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이곳에서 트롯을 배우고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아카데미 개원식에서 미라는 특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노인 선생님의 노래와 제가 작곡한 두 개의 고향을 불렀고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개원식에 참석한 한 학생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윌슨 교수님, 트롯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렇게 세계화되면서 그 본질이 사라지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모든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 가치와 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트롯의 경우 그것은 한의 정서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형식은 변할 수 있지만 이 본질만 지켜진다면 트롯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두 도시, 두 문화 사이에서 저는 계속해서 트롯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듣게 되는 노래의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그것이 트롯이든 다른 어떤 음악이든 진심이 담긴 노래는 언제나 제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감정과 역사가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트롯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뿌리와 영혼은 여전히 한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된 인간성을 발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성장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트롯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한 부분으로서 이 아름다운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인 선생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진심을 잊지 않으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